자,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브리징 스텝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브리징 스텝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린턴 교수님의 그 스트래티직 체인지를 현재 now situation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then situation으로 가는 그 브릿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4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people 리소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체인지 에이전트 본인 자신을 비롯해서 체인지 에이전트와 체인지 파티시펀트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화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재의 그 사역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회들, 또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시스테믹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과 또 그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컬 타임라인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now narrative에서 그 factors로 여겼던 것을 더 깊이 이제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의 그 문제와 기회들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then의 모습에 가기 위한 해결 방안들을 이제 그것을 그 챌린지 셋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리소스를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리소스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서 바람직한 체인지 셋을 솔루션 셋을 먼저 만들고 그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그러한 체크도 해보고, 또 그것들이 어떤 가질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 셋을 2가지 정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솔루션 셋에 포함되어 있는 브리징 프로파일,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변화, 그래서 그 then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 필요한가까지 정리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고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변화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이 2번째, 3번째, 4번째 해당된 이 부분들을 거의 그냥 직관적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그 액츄얼 체인지가 필요하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액츄얼 체인지까지 어떤 액츄얼 체인지가 실제적으로 필요한가를 우리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액츄얼 체인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액츄얼 체인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고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나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액츄얼 체인지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액츄얼 체인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분석과 그런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액츄얼 체인지를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늘 브리징 스텝스란 말은 다시 말해서 액션 플랜입니다. 그 액션 플랜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가, 그래서 전 액션 플랜대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좀 거쳐서 왔는데, 그럼 전 액션 플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액션 플랜은 여기서 how to bring in the changes. 우리가 이런 어떤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그럼 그 체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그 클린턴 교수님 마델을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그 소월 마델하고 헤블락 마델을 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헤블락 마델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분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리소스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까지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모델이 헤블락의 모델이었고, 이에 반해서 소어의 모델은 사회 정치적인 변화인데 어떤 계획보다는 실제 작은 그냥 변화를 시작해보고 그래서 또 그거를 서포팅 그룹을 모으고 그래서 그 익스큐션셋을 그때 가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는, 좀 소어 모델은 구체적인 계획과 아주 클로즈된 변화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열려진 그러한 그 스트래티직 플랜이라면은, 하블락의 모델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스트래티직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계획된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액션 플랜을 세우면서 클린턴 교수님의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closed bridging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과 그것 위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우고 그 순서를 정하고 해서 그걸 이제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클린턴 교수님께서는 이 두 모델을 어떻게든지 좀 조화를 시키려고 해서 클로즈 모델로 시작해서 디테일한 액션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만은 그 일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오늘 이제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6-3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Closed Bridging Strategy하고 Open Bridging Strategy를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클린턴 교수님의 이 스트래티지는 그 Closed Bridging Strategy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은 전개에 가면서 따라서 이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을 새로운 도전이 올 때 끊임없이 컴프로마이즈를 해갖고 그 좀 유동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좀 이따가 나오고, 하여튼 이 브리징 스텝스, 이 브리징을 하기엔 구체적인 스텝스, 뭐 다시 말해서 이 액션 플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브리징 스텝스는 여기 보면 이제 6-3에 보면 bridging steps refers to the set of action alternatives that make up your plan of action.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bridging steps라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결국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actual change들 전 리스트가 있는데, 그 actual change를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바로 이제 그 액션 얼터너티브라고 합니다. 액션 얼터너티브라고 하고, 하나의 액션 얼터너티브 안에는 여러 개의 액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일단 여기서 이제 ownership force field를 좀 보면은 6-4인데요. ownership field refers to Lewin's force field, which is assessing how people, groups, and system will react to the change proposals.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구체적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장에서 루윈의 force field analysis를 했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를 추진하는 힘과 변화를 억제하는 힘, restraining force와 뭐라 그랬죠? 영어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힘, driving force. 그것의 균형 속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driving force를 더 강화하게 하고, 이 restraining force를 좀 적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또 레스닝 포스 있던 것을 드라이빙 포스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게 오너십입니다. 오너십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그룹과 조직이 이 변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너십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너십을 갖게 해야 된다. 예, 그것이 지금 바로 이제 이 오너십 필드, 포스 필드에서 주장하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너십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추진력이 좀 생겨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너십을 하나의 액션 얼터너티브를 에 대해서 오너십을 분석할 수도 있고 전체 변화에 대해서 오너십을 분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너십 분석하는 것이 뚝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closed bridging 스트래티지하고 그 액션, 그 오픈 브리징 스트래티지인데, 하블락처럼 클로즈드 브리징 스트래티지는 이 액션 플랜을 액션 얼터너티브 혹은 액션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시퀀스까지 정확하게 짜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월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저번에 그 우리가 했던 5가지 스텝, convergence of interest, establishing initial set.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변화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면은 뭐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니시에이팅 셋,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작은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develop of support 그룹이 생기고 그 다음에 establish an execution set, 전체 어떤 변화의 셋을 형성하고 실행해서 그 변화를 완결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우의 모델은 일단 시작을 하면서 그 변화의 모습을 그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클로즈드 셋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나가더라도 이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컴프로마이즈해서 그 솔루션을 어댑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댑테이션 하는데 우리가 뭐 성경적인 삶의 원리, 뭐 윤리성 이런 것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황의 변화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는 컴프로마이즈를 해가면서 우리가 원래 가졌던 계획을 수정해 나갈, 어댑트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체인지 에이전트 유형을 우리 자신의 체인지 에이전트 유형도 이렇게 했었는데, 카탈리스트 유형,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막 추진해 나가는 이런 카탈리스트 유형은 잘 어댑트를 못 한다는 것이죠. 네, 잘 어댑트를 못 하고 이분들은 이제 뭐 변화 아니면 우리 뭐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에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유형의 체인지 에이전트는 그 변화를 해나가면서 전체를 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변화 전체의 큰 방향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작은 면에 있어서는 컴프로마이즈하고 또 어댑트 해나가면서 그 변화를 이뤄가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의 이슈가 아니라 바로 이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헬퍼들은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작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나가고 또 작은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니고시에이트를 하고 컴프로마이즈를 해가면서 일단 작은 걸 하나씩을 얻어내는, 이 카탈리스트 같은 건 큰 걸 얻어내지 못할 것 같은 건 뭐 기브업 해버리는, 포기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클로즈드 스트래티직 그 플랜도 있고 또 오픈 스트래티지 플랜도 있고, 그냥 무조건 오픈만 돼 있어도 이것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해나가는 것이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브리징 스텝스에서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너십, 그 다음에 솔루션 셋을 또 우리가 유동성 있게 어댑트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 얼터너티브, 우리가 그 이전에서 우리가 그 분석을 통해서 만든 액츄얼 체인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액션 얼터너티브가 있고, 여기서 액션 얼터너티브라는 거는 a series of actions called bridging steps. 그 bridging step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여러 개의 액션들로 연결된 그 일련의 액션들. 그거는 하나의 그 브리징 프로파일에서의 그 하나의 액츄얼 체인지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액션들이 바로 이 액션 얼터너티브고요. 또 여러 개의 액츄얼 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이게 엮어져 있어서 하나의 액션 얼터너티브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 액츄얼 체인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메이저 액션 얼터너티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액션 얼터너티브를 하나 속에는 여러 개의 좀 구체적인 액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구체적인 액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액션들을 그 어떤 그 큰 체인지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련의 그 작은 단계의 일들이 필요하죠.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작은 일은 그냥 걸로 되겠지만 어떤 큰 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일련의 단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액션 얼터너티브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하나가 전 액션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퀀싱 하는가, 그러니까는 어떤 순서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건 뭐 직선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요거하고 이렇게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이 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죠. 순서나 그런 것에 있어서 복잡할 수가 있어서 그 액션 얼터너티브에서 액션 시퀀스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의 구체적인 큰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일들이 필요한데, 그 단계의 일들은 각각의 일들이 있고, 그 각각의 일들을 하는 순서가 있고, 또 각각의 일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액션 시퀀스 이슈입니다. 그것이 6-14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액션 시퀀스는 is an ordered listing of bridging steps for an action alternativ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relative importance, timing,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bridging steps. 이 bridging steps, 이 액션 구체적인 그 액션들, 그것들을 어떻게 시퀀싱 하는가, 그것인데, 여기 이제 클린턴 교수님이 그 액션 시퀀싱을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 PERT라는 PERT라는 이 방법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액션 어떤 그 계획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 PERT까지 작성해서 그 액션을 추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PERT의 원리를 좀 이해해 두면은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는 뭐 꼭 어떤 지금 체인지를 위한 액션 플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과업의 그 시퀀스를 어떻게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은 또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그렇게 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액션 시퀀스를 위한 그 PERT라는 툴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